지난 겨울 촛불의 열기로 뜨거웠던 이 광장에서 MBC는 시민 여러분께 숱하게 많은 질책을 들었습니다. MBC도 언론이냐? MBC는 더 이상 보지 않는다. 기레기, 권력의 나팔수, 그리고 입에 담기 힘든 욕설까지 들었습니다. MBC에 대해 시민 여러분이 얼마나 실망하고 화가 나셨을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오랫동안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왔던 MBC가 어떻게 불과 7년 만에 이렇게까지 외면당하고 몰락할 수 있었을까요?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자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 PD수업에서는 MBC가 겪은 7년 동안의 몰락 과정을 돌아보고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촛불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던 지난해 겨울. 유례 없는 민주화 평화의 축제를 취재하기 위해 세계 각국 언론이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MBC가 설 곳은 없었습니다. 니네가 바쁜 애가 30고 주식이세요 이러는 거야. 파업해 새끼들아 시키면 기레기 꺼져라. 야 어렸을 때 공부해서 그렇게 사냐 MBC자들아. 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MBC는. 우리를 보면 안 돼. 거기 골목 어디 빵집 있고 그 조그마한 빌딩의 복도에서 이렇게 복도 창문 열고 등을 대로 서서 중계차 타는 거를 제가 직접 목격을 했어요. MBC 기자들은 촛불 현장에서 쫓겨났습니다.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마이크에 부착된 MBC 마크를 떼고 중계하는 굴욕을 맛봐야 했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지만 집회 또 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시민들은 MBC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MBC는 그 탐사 보도를 참 잘했거든. 너무너무 좋았지. 이제 얼굴 알겠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상하게 됐더라고. MBC는 어느 순간에 대단히 이상하게 어용을 바뀌었더라고. 그러니까 벌써 티가 딱 나니까 방송을 벌써 안 보게 되더라고, 시청자 입장에서. MBC 하면 딱 떠오르는 프로그램 뭐가 있을까요? 뭐 사실 예능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새는 솔직히 뭐 뉴스 같은 것들은 이미 관심이 다 떠났거든요. 저희 MBC 좀 보세요. 원래 봤었는데 안 보거든요. 왜 안 보는지는 알잖아요, 다들. 네. MBC를 왜 안 보는지 알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스튜디오. 그곳에서 방송되는 뉴스는 왜 외면받았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일절 뉴스데스크는 톱뉴스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태극기 집회를 연속 4꼭지 방송했습니다. 함께 넘실댔는데요. 서울 세종로 지난해 11월 주최 측 추산 6만 명, 경찰 추산 1만 명으로 시작된 태극기 이런 일은 오직 MBC에서만 가능했습니다. 물결이 됐습니다. 오늘 태극기 집회에선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오늘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 집회는 최근 들어 그 규모가 커지면서 참가자들은 태극기를 대통령 탄핵을 좌익과 종북으로 매도하는 과격한 발언도 여과 없이 보도했습니다. 군중봉기에 의한 겁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은 자익세력을 처단하라! 대한민국에서 살지 말고 북한 김정은이 가십시오. 이거는 북한에 있는 인민재판이랑 다를 게 뭐가 있나요? 종북 세력들이나 정말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종북 세력의 선동과 언론 기자들의 기사에서도 언론과 종북 세력의 거짓 선동 때문이고 종북 세력과 순교를 각오한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며 결의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가장 신뢰하는 방송이 어딘지 물었습니다. JTBC를 신뢰한다는 반응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MBC는 7.9%로 3위에 그쳤습니다. 가장 신뢰하지 않는 방송은 어딜까요? TV조선이 32%로 1위, MBC가 20.2%로 두 번째로 신뢰하지 않는 방송이었습니다.
MBC가 시민의 신뢰를 잃어가는 동안 뉴스를 만드는 이 공간에서는 은밀하고 강압적인 지시가 횡행했습니다. 지난 10월 MBC 뉴스 종사자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전무후무한 편집이었던 것 같은데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는 조금만 신경 쓰면은 확연하게 차이가 딱 나요. 촛불 집회는 참여자가 많다는 것을 부각시켜줬다고 해서 부감샷을 쓰지 못하게 하죠. 태극기 집회는 완전히 없는 그림까지 찾아가서 외부 자료까지 찾아가서 있을 정도니까 다양하게 많죠. 무조건 사람 많은 샷을 써라. 태극기 집회 뉴스입니다. 서울광장과 덕수궁 대한문 앞, 숭례문 앞을 메웠습니다. 참가자들은 전체 화면과 부분 화면을 이어붙이는 영상 문법을 무시하고 세력의 국가 반란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전체 화면을 5번 연속 편집하기도 했습니다. 태극기 집회 규모를 과장하기 위한 의도적인 편집이었습니다. 대로 움직이고 있다며 국민 저항 운동을 선언했습니다. 어느 유튜브에 정말 많은 태극기 군중이 많은 유튜브 영상이 있었어요. 방송 리포트에 그거를 펜이 들어가는 건데 15초를 씁니다. 유튜브에서 얻은 이 영상은 방송에 쓸 수 없을 정도로 화질이 떨어졌지만 사용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참가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입니다. 대견상입니다. 이 화면은 믿기지 않지만 촛불 집회 영상입니다. 3명의 시민이 걸어가는 장면을 한참 동안이나 보여줍니다. MBC 뉴스는 태극기 집회는 과장하고 촛불 집회는 축소해서 현실을 왜곡했습니다. 지침에 따르지 않는 영상 기자들은 불이익을 줬습니다. 기자들은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어 김장겸 전 사장 등을 고소했습니다. 풀샷을 썼고요. 집회 규모가 제대로 보일 수 있는 풀샷을 사용했고, 풀샷 썼고. 그다음에 이런 피켓, 특검으로 진상 규명 이런 피켓을 사용했고. 시민단체들은 어제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이 뉴스 영상은 집회의 규모와 시위대 요구 사항을 영상 문법에 맞게 편집해 기본을 지켰습니다. 원칙대로 하고 3일 있다가 발령이 난 것 같아요. 문자가 하나가 딱 왔어요. 뭐 누구누구님은 오늘부로 어디로 발령이 났습니다. 비극적인 백남기 농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강력한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을 직격한 이 영상은 사건의 본질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현장에 있던 다른 매체에서 촬영했습니다. 이거 그림을 좀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 야근자가 14일 그날 사건이 일어난 날 야근자가 민중의 소리랑 노컷뉴스에서 그림을 확보합니다. 60대 남성이 경찰이 쏜 물대포의 의식을... 이날 JTBC 등 대부분의 언론은 다른 매체들이 촬영한 영상을 구해 다양하게 보도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물대포를 쏩니다. 한 남성이 물대포를 맞은 뒤 그대로 바닥에 쓰러집니다. 같은 날 MBC 뉴스는 시위대의 폭력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집회투쟁본부는 이에 대해 경찰이 평화 집회를 방해한 것이며 물대포 과잉 진압... 백남기 사건은 구급차가 떠나는 장면만 등장했습니다. 16일 메일인데요. 당시 보도국 간부가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외부 영상을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못 쓰게 하려고 우리 회사 원본만 사용해라. 이건 우리 회사 원본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연히 그림을 저희가 못 찍거나 그러면 협조를 받거나 얻어가지고 그림 사용하는 일은 정말 당연한 일이거든요. 우리 더구나 이것처럼 아주 핵심적인 사안인데 이 그림을 우리 회사 원본이 아니라고 그래서 못 사용하게 하는 이런 지시는 전 처음 봤어요. 이런 지시를 사실. 물대포로 쓰러지는 장면은 사용을 못하게 됐었잖아요. 아유, 그거는 우리 원본 위주로 사용하라고. 예. 사용하라 그래서 편집회의에서 나온 상황이고요. 예. 우리 원본 위주로 사용한 거고 그거는 예. 우리 MBC에는 그런 사용을 허락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쪽에서. 일단 사용할 수 없다고 얘기한 적은 제가 없고 그건 분명하고. 예.
그리고 보통 요청이 오면 저희는 이제 비용을 지급하면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백남기 농민이 맞은 물대포는 물세기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뭐 뉴스에서 경찰 물대포 문제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영상 그리면 어떤 거 찾아내냐면은 물 찔찔 나오는 물대포 있죠. 그 그림을 또 찾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MBC는 백남기 농민 사건을 축소하고 경찰의 폭력성을 은폐한 것입니다. MBC 뉴스 수뇌부들은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도 특별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박근혜 정부 비판을 담은 피켓이나 세상을 바꾸겠다는 현수막이 뉴스에 등장하는 걸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이렇게 참가자가 이제 우는 모습들, 이렇게 참가자가 우는 모습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저는 원칙대로 그냥 편집을 했었고요. 추모 현장의 분위기와 시민들의 요구 사항을 비교적 충실하게 편집한 이 영상은 보도 지침을 어긴 셈이 됐습니다. 이념적인 내용으로 규정하고 편집 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옛날엔 안 그랬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리고 요거 일 있고 보름 있다가 이제 저는 다른 부서로 인사관련이 나서 그 부에서 나왔죠. 세월호 유가족들은 MBC 보도가 오히려 진상규명의 방해물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무슨 자료인 거죠? 이건 대부분이 재판 자료예요. 박종대 씨도 세월호 참사 당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책이 중학교 2학년 때쯤. 수학여행을 떠났던 수영군은 7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우리 아들 방. 옆에 사진. 요거는 이제 박계동 화백인가요? 2학년 책들인가요? 예.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많은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박종대 씨는 아들의 휴대전화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수연군이 침몰 직전까지 촬영한 동영상이었습니다. 요게 나와요. 이게 이제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어떤 배가 처음에 확 길어지다가 조금 지나서 이제 안정을 찾은 다음 바로 다음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때도 이제 계속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이 나오고 있는 우리 아들이죠. 그리고 아까 전에 갑방에서 이렇게 보시면 무더러는 진짜 우리 나가야 돼요. 엄마한테 전화해볼까? 엄마 나 마지막이지. 이동하지 마시고 가만히 있으라. 지금은 배가 기울어졌습니다. 전 토할 것 같고요. 여기서 태평하게 핸드폰 만지고 있는 한국인 앞에. 이제 선장이 뭐 퇴선 명령을 내렸다 안 내렸다 뭐 이런 얘기도 오고 가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개념 자체가 특히 퇴선 명령에 대한 개념 자체가 완전히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결국에는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했다는 얘기는 퇴선 명령이 없었다는 얘기하고 동일한 어떤 결론이니까 그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진했던 아이들이 박종대 씨는 아들이 남긴 영상을 각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JTBC를 비롯한 주요 언론들이 이 영상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일부 친구가 울먹이자 용기를 북돋웁니다. 아이들은 구조 동영상을 보면 해경의 초동 대처가 하지만 미흡했다는 MBC 인상을 뉴스는 이 영상을 확보하고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꼭 사용해야 할 경우에도 특정한 한 개의 핸드폰 영상만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마찬가지 아까 보셨던 화면이고요. 부분에 대해서도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꼭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같은 영상만 계속해서 당시 보도국장은 실종자 학생이 찍은 휴대전화 영상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보도국장은 바로 김장겸 전 사장이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불공정 보도 지침이 계속된 지난 5년 동안 MBC 보도국을 책임졌던 인사들은 출세 가도를 달렸습니다. 과장님 부당노동협의 인정하셨습니까? 김장겸 씨는 보도국장, 보도본부장을 거쳐 MBC 사장을 지냈습니다. 백남기 농민 사건과 촛불 시위 당시 보도국장을 지낸 최기화 씨는 기획본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보도국장 시절에 영상을 축소하고 태극기 집회 같은 경우는 과장하고 왔다는 보고 들으셨어요? 보도 들으셨어요? 보도국장 시절에 그렇게 했던 일에 대해서 후회 안 하세요? 예? 오정환 전 보도본부장은 보도국 수뇌부 중 유일하게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기자들이 폭로한 보도지침 논란에 대해 물었습니다.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도본부장님 쓰신 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시고요? 아닙니다. 그럼 보도본부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셔야죠. 이 이상의 사실을 제가 알지 못합니다. MBC의 지난 경영진들은 보도지침 영상은 노조가 만들어낸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학생들이 촬영한 동영상은 당사자가 허락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그건 누구... 수현 군이 촬영한 동영상을 MBC에게 사용하지 말라고 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가족이 허락을 하지 않아서 반대를 해서 했다라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제가 드렸는데 쓰지 말라고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자님들 다 모아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분명히 MBC를 포함한 그 공중파들은 본인들의 사명을 저버린 건 틀림없습니다. 이곳은 MBC 상암 신사옥입니다. 건물은 크고 화려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의 MBC는 갈수록 작고 초라해졌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그러는 동안 과연 너희들은 뭘 했냐는 여러분의 질책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MBC 몰락의 가장 큰 책임은 바로 저희 구성원들에게 있습니다. 거듭 사과드립니다. MBC 내부의 문제도 있었지만 MBC가 이렇게까지 몰락하게 된 데에는 외부의 힘도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단독 입수한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MBC를 장악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입니다. 제목은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명목상으론 MBC 정상화였지만 실제론 MBC를 장악하기 위해 작성된 정교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방송인 김미아 씨가 MBC를 찾아왔습니다. 그 2011년도 4월 이후에 처음으로 MBC 들어와 보네요. 이런 거 없는데. 선생님 죄송한데 문 좀 열어주실 수 있으세요? 김미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카드가 없어서. 아이고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김미아 씨는 이명박 정부에서 작성된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입니다. 2011년 MBC 라디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을 진행하던 중 사퇴 압력을 받았습니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간부 분께서 본부장님이 이번에 그 시사 프로그램에서 내려가줬으면 좋겠다라고 아니 시사 프로그램에서 안 되는 이유를 좀 이야기를 하셔라 했을 때 말씀을 못 하셨죠. 당시 라디오 PD들이 김미아 씨 교체를 반대했지만 김재철 사장 등 경영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김재철 전 사장님을 만나게 됐고 사장님께서 MBC 좋은 프로그램 많으니까 다른 프로그램으로 좀 가셔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사장님까지 이런 정도면 나는 이제는 더 이상 견디기 어렵겠구나. 이회수 씨가 진행하던 프로그램도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어느 날 돌연히 팀을 해체시켜버리고 방송을 중단시켜버렸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건 방송국 측에서는 더 이상 묻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해체를 시켜버렸거든요.
손석희의 시선 집중에 출연하던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도 쫓겨났습니다. 위에서 너를 자르라고 그런다. 근데 버티고 있다. 담당 PD가 그 라디오 본부장, 당시 이우용 본부장이 이제 강하게 이제 하차를 요구를 하고 있고 버텨봤는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일단 방송에서 그만둬 줘야 될 것 같다. 통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죠. 통보를 받았죠. 아무 이유도 없이 프로그램을 내린다. 그런데 다음 진행할 프로그램은 오락성 프로그램이다. 논설위원께서 그런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겠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바로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PD가 무슨 죄가 있냐. 당시 라디오에서 쫓겨난 진행자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문건에 이름이 올랐다는 점입니다. PD수첩이 단독 입수한 이른바 국정원의 MBC 장악 문건,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이란 제목으로 2010년 3월 2일에 작성돼 이틀 후에 파기하라는 대외비 문건입니다. 만들어진 지 겨우 이틀 만에 파기하도록 되어 있는 국정원 대외비 문건의 성격이 궁금합니다. 전직 국정원 직원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렇게 이틀 만에 파기하라는 이 대비 문건을 생산한다 그러면은 원래부터 이런 문건을 만들지도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생산 즉시 딸랑 이틀 후에 파기할 정도의 그런 극비를 요하는 아마 이게 사실 대비로 생산해서도 안 되는 거죠. 국정원은 이회수의 언중육회, 손석희의 시선집중,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PD수첩 등을 좌편향 프로그램으로 적시했습니다. 좌편향 프로그램 작가들과 김종배 등 외부 좌파 인물들도 일수하고 손석희, 김미화, 성경섭, 김성수 등 문제 진행자들도 반드시 교체하라고 요구합니다. 임원 인사도 다 적혀 있고요. 네. 설마 했는데 이렇게 문서로 작성이 돼서 회람이 됐다. 이거는 참 상상하기 힘든. 제가 밥도 안 먹고 꼬박 4시간을 그 서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서류였죠. 놀랐어요. 이랬었구나. 좌편향 프로그램으로 보는 이유도 밝혀놨습니다. PD수첩의 경우 4대강 사업과 미국 쇠고기 협상 보도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왜 4대강을 다루느냐? 예를 들어서 왜 쇠고기를 다루느냐? 이게 뭐냐면 그 MBC 라디오 프로가 시사 프로가 편향돼 있다라고 하는 근거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정권에 불리한 의제이고 이슈인데 이걸 다뤘으니까 너희는 좌파다. 그러면 결국은 관용방송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건. 김미화 씨 등 국정원 문건에 이름이 오른 라디오 진행자들을 쫓아낸 책임자는 이우용 전 라디오 본부장입니다. 국정원 관계자 만나신 적 있으세요? PD들 명단 국정원에 제출하셨습니까? 라디오 소통시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국정원의 MBC 장악 문건이 작성된 2010년 3월, 당시 대통령은 이명박, 국정원장은 원세훈이었습니다. 원장이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세훈 원장이 지시해서 이거는 한 사람의 아이오가 한 것은 아니고 원세훈 원장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조직적인 차원에서 종합 대책을 세운 그런 형태였죠. 국정원은 대체 누구를 위해 이 문건을 만든 걸까요? 3월 2일 신임 사장 취임을 계기로 MBC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바로 김재철 전 사장입니다. 김 사장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하는 것보다는 뭐 김재철 사장이 이제 박문진으로부터 선임됐잖아요. 2월 26일로 기억을 하는데 선임되고 3월 2일이면은 취임 날짜가 될 것 같은데 그 즈음에 이 문건이 생산해서 이틀 후에 파기하도록 보호기간을 설정하는 거 보면 김재철 사장한테 전달하기 위한 문건이지 않느냐.
당시 MBC 구성원과 시민사회는 김재철 사장을 청와대 낙하산이라 보고 반대했습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제가 독립해서 지키겠습니다. 그거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킵니까? 김재철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학 후배로 기자 시절부터 쌓은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김재철 사장을 MBC 사장으로 임명한 배경엔 무엇이 숨어 있을까? MBC는 결정을 해놨더라고요. MB는 김재철 사장을 간다. 저는 김재철 사장을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평을 쭉 들어보니까 사장할 만한 감이 아니더라고요. 그 당시에 나머지 뭐 있었고 또 있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나았지. 근데 꼭 골라도 꼭 그런 사람만 골라요. 제가 볼 때는. MBC 기자들은 촛불 현장에서 쫓겨났습니다.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마이크에 부착된 MBC 마크를 떼고 중계하는 굴욕을 맛봐야 했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지만 집회 또 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시민들은 MBC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MBC는 그 탐사 보도를 참 잘했거든. 너무너무 좋았지. 이제 얼굴 알겠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상하게 됐더라고. MBC는 어느 순간에 대단히 이상하게 어용으로 바뀌었더라고. 그러니까 벌써 티가 딱 나니까 방송을 벌써 안 보게 되더라고, 시청자 입장에서. MBC 하면 딱 떠오르는 프로그램 뭐가 있을까요? 사실 예능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새는. 솔직히 뭐 뉴스 같은 것들은 이미 관심이 다 떠났거든요. 저희 MBC 좀 보세요. 원래 봤었는데 안 보거든요. 왜 안 보는지는 알잖아요, 다들. 네. MBC를 왜 안 보는지 알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스튜디오. 그곳에서 방송되는 뉴스는 왜 외면받았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일절 뉴스데스크는 톱뉴스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태극기 집회를 연속 4꼭지 방송했습니다. 함께 넘실댔는데요. 서울 세종로 지난해 11월 주최 측 추산 6만 명, 경찰 추산 10,000명으로 시작된 태극기 이런 일은 오직 MBC에서만 가능했습니다. 물결이 됐습니다. 오늘 태극기 집회에선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지난 겨울 촛불의 열기로 뜨거웠던 이 광장에서 MBC는 시민 여러분께 숱하게 많은 질책을 들었습니다. MBC도 언론이냐? MBC는 더 이상 보지 않는다. 기레기, 권력의 나팔수, 그리고 입에 담기 힘든 욕설까지 들었습니다. MBC에 대해 시민 여러분이 얼마나 실망하고 화가 나셨을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오랫동안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왔던 MBC가 어떻게 불과 7년 만에 이렇게까지 외면당하고 몰락할 수 있었을까요?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자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 PD수첩에서는 MBC가 겪은 7년 동안의 몰락 과정을 돌아보고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촛불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던 지난해 겨울. 유례없는 민주화 평화의 축제를 취재하기 위해 세계 각국 언론이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MBC가 설 곳은 없었습니다. 니네가 박근혜가 30고 주식이세요 이러는 거야. 파업해 이 새끼들아 시키면 기레기 꺼져라. 야 어렵게 공부해서 그렇게 사냐 MBC자들아. 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MBC는. 우리를 보면 안 돼. 거기 골목 어디 빵집 있고 그 조그마한 빌딩의 복도에서 이렇게 복도 창문 열고 등을 대로 서서 중계차 타는 거를 제가 직접 목격을 했어요. 태극기 집회 뉴스입니다. 서울광장과 덕수궁 대한문 앞, 숭례문 앞을 메웠습니다.
참가자들은 전체 화면과 부분 화면을 이어붙이는 영상 문법을 무시하고 세력의 국가 반란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전체 화면을 5번 연속 편집하기도 했습니다. 태극기 집회 규모를 과장하기 위한 의도적인 편집이었습니다. 대로 움직이고 있다며 국민 저항 운동을 선언했습니다. 어느 유튜브에 정말 많은 태극기 군중이 많은 유튜브 영상이 있었어요. 방송 리포트에 그거를 펜이 들어가는 건데 15초를 씁니다. 유튜브에서 얻은 이 영상은 방송에 쓸 수 없을 정도로 화질이 떨어졌지만 사용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참가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입니다. 대견상입니다. 이 화면은 믿기지 않지만 촛불 집회 영상입니다. 3명의 시민이 걸어가는 장면을 한참 동안이나 보여줍니다. MBC 뉴스는 태극기 집회는 과장하고 촛불 집회는 축소해서 현실을 왜곡했습니다. 지침에 따르지 않는 영상 기자들은 불이익을 줬습니다. 기자들은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어 김장겸 전 사장 등을 고소했습니다. 풀샷을 썼고요. 집회 규모가 제대로 보일 수 있는 풀샷을 사용했고, 풀샷 썼고. 그다음에 이런 피켓, 특검으로 진상 규명 이런 피켓을 사용했고. 시민단체들은 어제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이 뉴스 영상은 집회의 규모와 시위대 요구 사항을 영상 문법에 맞게 편집해 기본을 지켰습니다. 원칙대로 하고 3일 있다가 발령이 난 것 같아요. 문자가 하나가 딱 왔어요. 뭐 누구누구님은 오늘부로 어디로 발령이 났습니다. 비극적인 백남기 농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강력한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을 직격한 이 영상은 사건의 본질을 단적으로 보였습니다. 이 장면은 현장에 있던 다른 매체에서 촬영했습니다. 이거 그림을 좀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 야근자가 14일 그날 사건이 일어난 날 야근자가 민중의 소리랑 노컷뉴스에서 그림을 확보합니다. 60대 남성이 경찰이 쏜 물대포의 의식을... 이날 JTBC 등 대부분의 언론은 다른 매체들이 촬영한 영상을 구해 다양하게 보도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물대포를 쏩니다. 한 남성이 물대포를 맞은 뒤 그대로 바닥에 쓰러집니다. 같은 날 MBC 뉴스는 시위대의 폭력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집회투쟁본부는 이에 대해 경찰이 평화 집회를 방해한 것이며 물대포 과잉 진압... 백남기 사건은 구급차가 떠나는 장면만 등장했습니다. 16일 메일인데요. 당시 보도국 간부가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외부 영상을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못 쓰게 하려고 우리 회사 원본만 사용해라. 이건 우리 회사 원본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연히 그림을 저희가 못 찍거나 그러면 협조를 받거나 얻어가지고 그림 사용하는 일은 정말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이것처럼 아주 핵심적인 사안인데 이 그림을 우리 회사 원본이 아니라고 그래서 못 사용하게 하는 이런 지시는 전 처음 봤어요. 이런 지시를 사실. 오늘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 집회는 최근 들어 그 규모가 커지면서 참가자들은 태극기를 대통령 탄핵을 좌익과 종북으로 매도하는 과격한 발언도 여과 없이 보도했습니다. 군중봉기에 의한 겁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은 자익세력을 처단하라! 대한민국에서 살지 말고 북한 김정은이 가십시오. 이거는 북한에 있는 인민재판이랑 다를 게 뭐가 있나요? 종북 세력들이나 정말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종북 세력의 선동과 언론 기자들의 기사에서도 언론과 종북 세력의 거짓 선동 때문이고 종북 세력과 순교를 각오한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며 결의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가장 신뢰하는 방송이 어딘지 물었습니다. JTBC를 신뢰한다는 반응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MBC는 7.9%로 3위에 그쳤습니다. 가장 신뢰하지 않는 방송은 어딜까요? TV조선이 32%로 1위, MBC가 20.2%로 두 번째로 신뢰하지 않는 방송이었습니다. MBC가 시민의 신뢰를 잃어가는 동안 뉴스를 만드는 이 공간에서는 은밀하고 강압적인 지시가 횡행했습니다.
지난 10월 MBC 뉴스 종사자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전무후무한 편집이었던 것 같은데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는 조금만 신경 쓰면은 확연하게 차이가 딱 나요. 촛불 집회는 참여자가 많다는 것을 부각시켜줬다고 해서 부감샷을 쓰지 못하게 하죠. 태극기 집회는 완전히 없는 그림까지 찾아가서 외부 자료까지 찾아가서 있을 정도니까 다양하게 많죠. 무조건 사람 많은 샷